수양산 바라보며 성삼문,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랄 하나노라. 주려 죽을 찐들 채미도 하나인 것가. 비록의 푸셋 것인들 기니 따해 낫다니.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평시조야. 평시조이면서 단시조야. 평시조 하나 있는 걸 단시조, 평시조가 여러 개 있는 거를 연시조. 시조에 대한 거는 선생님 유튜브에 거기에 자료실에 들어가면, 그 재생 목록해서 자료실에 들어가면, 자료실에는 그 이론들 있잖아. 시조면 시조, 고려가요, 뭐 이렇게 쭉 이론들이 거기 들어있어서 혹시 긴가민가 할 때는 거길 들어가 보면 된다. 뭐 너 정도는 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신 시험을 위해서는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을 알아야겠지. 역사 사건은 세조 반정이지. 세조 반정. 세조가 누구냐면 단종의 삼촌이잖아. 외삼촌이 무슨 외삼촌이야. 아 그래요? 그냥 삼촌. 그냥 삼촌이지. 왜냐면 세종의 첫째 아들이 문종이잖아. 문종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종은 병약해서 일찍 죽어. 그래서 그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야. 이 세조는 수양대군이잖아. 수양대군인데 수양대군이 바로 문종의 동생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 세자, 왕세자, 그지? 얘는 왕이 되고, 왕이 되면 나머지는 다 그냥 대군이야. 나머지 왕자들은 대군이라고 해. 그래서 세자로 책봉이 되는 순간 모든 왕자들은 궁을 떠나야 돼. 궁에서 쫓겨나서 그 집을 하나씩 줘. 그래서 대군으로 사는 거야. 근데 수양대군이 워낙 그 세력이 좋았잖아. 어쩌면 형 문종보다도 수양대군이 훨씬 더 세력이 좋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만, 뭐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 능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 영화 그 세조 수양대군이 나왔던 거 본 적 있어? 관상. 그 이정재가 수양으로 나왔지.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이 세종이 뭐 역대 최고의 왕이잖아. 성군이잖아. 그래서 집현전에서 젊은 유생들, 그러니까 천재들을 불러 모아서 공부를 막 시켰잖아. 이때 성삼문이 사실은 수양하고 수양대군하고 같이 공부를 한 동문수학이야. 굉장히 친했던 적이야. 그런데 이제 세종이 늘 걱정이 뭐였냐면, 문종이 너무 병약하니까, 자기 큰아들이 병약하니까, 이미 이제 그 조선 초기니까 장손이 왕이 되는 그런 걸 이미 세워놨잖아. 그렇게 따지면 뭐 자기 아버지 태종도 뭐 장손은 아니었지. 그런데 어쨌든 세종도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집현전 학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 뭐 그런 것도 있겠고, 일종의 또 세력 싸움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수양이 세조 정변이지, 정변을 일으켜서 단종을 폐위시키고 그 저기 영월로 유배 보내고, 나중에는 유배간 단종도 사약을 내려서 죽게 만들지. 이때 이제 수양의 반대편에 있었던 성삼문을 주축으로 해서 단종 복위를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지.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그런데 실패하는 바람에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단종 복위 사건으로 죽은 6명의 충신들을 사육신이라고 해. 이계, 하위지, 성삼문 등등. 성삼문과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 사육신이고, 또 죽진 않았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나중에 유배 가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생육신이라고 해. 사육신과 생육신의 그 명단은 유튜브에 올려놓을게. 네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최초의 한문 소설을 쓴, 금오신화를 쓴 누구? 김시습. 김시습도 바로 생육신 중에 해당한다.
그대로 직역을 한 다음에 네가 한번 읽어보게 할게. 수양산 바라보며, 수양산은 중국의 산이야. 중국에 있는 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백의와 숙제를 한탄하노라. 백의와 숙제는 주나라의 주무왕인가 옆 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을 치려고 하느냐 해서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 해서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백의와 숙제는 충절의 상징이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의와 숙제를 한탄한다. 즉 백의하고 숙제를 뭐라 그러는 거야. 백의 숙제 니들 왜 그랬어?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걸 캐먹었어. 그냥 죽지 이런 거야. 줄여 죽을 찐들 굶어서 죽었으면 죽지. 채미 아유 그거 뭐 우리가 얘기하는 채소지 그지? 고사리는 왜 캐먹어? 그냥 굶어 죽지. 비록 푸세의 것인들 채소라고 한들 채소라고 해도 그 누구 땅에 났느냐. 그러니까 엄청난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왜? 중국의 충정을 대표하는 백의와 숙제를 오히려 질책하면서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수양이 자기 친구인 성상문을 너무 좋아했어. 사실은 수양이 마지막으로 성상문한테 얘기를 하지. 내 편이 돼주라. 넌 내 친구 아니냐. 그래 너는 내 친구야. 하지만 너는 대군이야. 결국 엄청난 고문을 해서 죽게 돼. 그랬는데 뭐 일설에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세조가 죽기 전에 헛것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본 게 자기 친구 성산문이었대. 세조는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왕권을 강하게 하려면 어차피 단종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왕권을 잡았을 때 자기 친한 친구들 또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길 바랬겠지. 더구나 제일 친한 친구인 성산문이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서운한 감정을 넘어섰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지. 단종 포기 사건을 보냈는데 자기 친구라고 안 죽이면 나머지 부하들이 따라? 자기를? 안 따르지.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네가 한번 읽어보고 시험 포인트를 잡아줄게. 한번 읽어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좀 더 낭낭하게 좀 읽어봐. 다시.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 낀들 채미도 하난 것가. 비록에 푸셋 것인들 기 리따 해놨단. 우선 그 핵심 정리 잠깐 보면 절의적, 풍자적, 비판적 성격이 그렇게 나오는데 모르는 단어 없지? 절의는 충절과 의리, 충절, 충의를 합친 게 절의적이야. 제재, 백의와 숙제의 고사. 주제, 죽음을 각오한 굳은 절의와 지조. 특징은 중의법, 서리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을 은의적으로 드러냄. 요 중의법이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가 돼. 그 다음에 백의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굳은 절의를 부각함 이랬지.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시험 포인트가 3개나 있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랄 하나노라. 수양산이 바로 중의적 표현이야. 실제로 백의와 숙제가 고사리를 캐먹었던 그 산이 수양산이기도 해. 그런데 수양산은 수양대군을 뜻한다. 중의법이야. 이제는 백의와 숙제의 그 지조를 탓하면서 자신의 지조를 강조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 또 하나는 바로 초장이 종장처럼 결론을 지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이 어떻게 되냐면 초장은 시작, 중장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종장은 끝맺음. 이렇게 3단 구성이야 시조는. 근데 얘는 초장이 곧 결론을, 종장의 결론을 초장에 내버린다. 이게 제일 어려운 킬러 문제야. 요게 킬러 문제야. 수양산 바라보면은 이 초장이 종장의 역할을 해. 결론이 먼저 나와. 시조 중에서 이런 구성의 변화, 초장이 종장으로 온 시조는 거의 없어. 그래서 이 시조는 그 부분을 교과단임이 딱 내주잖아. 그거 딱 나면 그냥 다 죽어. 1등급들 다 못 맞춰 이거. 요게 킬러 문제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구성의 묘미. 우리가 배우는 시조 중에서는 유일할 수도 있어. 중장의 포인트는 역시 서리법이겠지. 하나인 것과 그래서 서리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록의 푸사일 것인들 기니 따에 났다니. 여기는 뭐 특별한 포인트는 없다. 전체적으로 해석인 형태를 얘기하면 된다. 해석을 한번 더 해보면 수왕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한다.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어 먹었어야 되겠는가.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 한들 그것이 누구 땅에서 났는가. 질문 없어?